자,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도 힘든 구간을 걷고 있었는데 금요일 시장 상승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하루 종일 쭉 크게 밀리는 구간 없이 한 방향으로 제대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제 원칙대로 본다면 최근 음봉 상단을 거의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도 우리나라 증시 갭상승이야 뜨긴 하겠지만 현재 증시를 끌어내리는 주체들의 매도가 끝까지 나오게 된다면 정말 힘겹게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 빨간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빨간불이 들어온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2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상승이 뜬다 하더라도 이런 매도 주체가 그냥 끊임없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시작 지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힘없이 밀려버릴 수가 있어서 현재 미국 증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내부적으로 정말 힘든 상태인데 미국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3%, 또 깜빡이 없이 한 방에 마이너스 3% 이상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 힘든 상태에서 어려운 변수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며 현재 반등한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서서히 올라와서 황금선을 회복해준 다음에 안정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반등으로 또다시 음봉 상단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 다운은 부족합니다. 최근에 음봉들 상단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며 하루 상승이 나왔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8거래일째 음봉인데 이 정도면은 나중에 황금선으로 다시 반등하든 아니면 2차 하락이 오든 현재 상태에서는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빨간봉이 한 번쯤은 떠줘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의 지독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증시를 보시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8거래일 동안 음봉이 뜬 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독한 폭락장에서도 4거래일, 그전에도 1거래일, 2거래일 이렇게 연속되는 음봉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데 이때 2019년 11월 이때 8거래일 음봉이 떴습니다. 8거래일 음봉이 뜨고 나서 그대로 양봉이 하루 만에 떴는데 8거래일 이상 뜬 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길어야지 5거래일에서 한 6거래일 정도, 그 정도는 폭락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8거래일째 음봉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양봉이 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개인 투자자의 저점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돈 벌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꼭 찾아와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방에 큰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대박을 친 적은 없지만 그냥 수익을 꾸준히 차곡차곡 쌓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제 원칙대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큰 돈 벌 기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기가 짧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꼭 찾아올 때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신용잔고가 바닥을 치는 구간에서 그때 바닥에 잡은 사람들이 대박을 쳤습니다. 올해 3월장도 마찬가지. 신용잔고가 바닥을 칠 때가 이때 지독한 폭락장에서 항상 신용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장에서도 6조 원까지 내려갔었으며 그전 폭락장에서도 신용잔고가 쌓였다가 8조 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신용잔고 흐름을 보더라도 이때 매수한 사람들 다 대박났습니다. 그리고 저점대 이런 저점 구간에서 산다면 거의 증시 흐름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저점일 때 산 사람들이 지금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면서 팩트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돈 벌 기회를 원한다면은 이 신용장고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증시 예수금 대비 신용장고가 바닥일 때를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게 진짜 대박을 노릴 기회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 2차 하락, 3차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구간에서 그냥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것보다 여태껏 확실하게 보여준 이 신용장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 있고 확률적으로 높고 주식을 진짜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도 큰 돈을 벌어보고 싶긴 하지만 이 조건대로 기회가 온다면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신용장고가 높은 상태에서 그냥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지금처럼 단기 매매에만 집중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만 목표를 둘 것입니다. 최근에 신용장고가 바닥을 쳤을 때가 올해 3월입니다. 3월쯤에 바닥을 쳤는데 이 바닥을 칠 때가 정확히 저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저점에 잡는 것은 힘들겠지만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질 때 그때가 증시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라 생각하고서 이렇게 예탁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시장에서 예탁금이 25조 원 정도, 25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그 정도에서 현재 55조 원, 거의 2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며 2배라면은 신용장고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한 12조 원에서 13조 원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제가 주기적으로 신용장고를 체크하면서 상황을 설명드릴 텐데 지금 제 계획은 이 신용장고가 한 12조 원 근처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거나 중장기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이 신용장고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증시 상황을 보고서 지금이 큰돈을 벌 기회다,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낙폭주를 위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이렇게 옥석을 가리기가 그냥 무조건 상승하는 시장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초가 위에서 노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시초가랑 중요한 자리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돈이 몰린 종목이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SK케미칼 같은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몰린 상위 종목이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대음봉이 나온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도 없으며 양봉이 나온 종목 중에 1위를 한 종목이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감히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전에 빅히트 엔터로 분류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뮨메드 관련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이뮨메드 관련주들이 금요일 시장 오후장에 반응이 나왔으며 SV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만 보더라도 주포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물론 이 주포들이 하루 이틀 해먹고 도망갈지 아니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릴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먹을지 아니면은 최근에 텔콘 RF 제약처럼 잠깐 하루 이틀 올렸다가 바로 도망갈지 물론 KPM 테크 때문에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텔콘 RF 제약이 어떤 종목이냐면
평소에 이 종목은 정말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물대가 정말 많으며 올라가기가 정말 까다로운 종목인데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힘으로 올릴 수가 없는 종목인데도 이런 식으로 만원까지 뚫으면서 단기간에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좋지가 않지만 KPM테크 9월 24일 목요일 시장에서 먹을 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빅텍 25일날 먹을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빅텍이 눌림목을 형성해 주지 않아서 여기서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먹을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자가 SV 인베스트먼트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빅텍이나 텔콘 RF 제약처럼 시작한 다음에 20% 이상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갭상승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런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SV 인베스트먼트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차트 상태는 굉장히 예쁜 상태로 전 고점 5,180원까지 거리도 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 역사적 신고가 확률까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만약에 시초가가 5,18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준가는 시초가랑 그리고 밀린다 하더라도 5,180원을 어떻게든 지켜준다면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자체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차트는 완벽하며 물론 이런 차트가 무조건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시장에서 제발 윗꼬리 좀 달리면서 한 20%쯤에서 마감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들 쭉 내리다가 아래 꼬리 달고서 아니면 최악의 음봉 캔들에서 한 방에 반등을 시키는 거 보니까 주포가 확실하게 있으며 뭐 하루 이틀 해먹고 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구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겁줬다가 끌어올리고 겁줬다가 끌어올리고 겁줬다가 끌어올리고 이런 구간은 이렇게 쉽게 포착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 투자자 힘으로만 될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현재 SV 인베스트먼트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긴 했지만 그 전에 고점을 버텨주지 못하고 시초가 밑에서 음봉이 나올지 어떻게 풀릴지 정말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 차트가 지금 멀쩡한 게 파리 줌 인터넷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늘었는데 4,700만 주 거래대금이 3천억이 나왔습니다. 3천억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당분간은 주목받겠다는 뜻이며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했던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 어차피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 몸통 저점 보면은 저점이 한 5,000원에서 5,100원 정도인데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 뒤로 이 차트가 좀 까다로워져서 그때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서 한 5,700원 위에서 계속해서 놀아주게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터치하거나 뚫어준 다음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것은 당일 시초가입니다. 당일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고 그 얼마에 잡히든 간에 너무 높지만 않으면은 그거를 지켜줌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시초가랑 기준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상위에서 그나마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 SV 인베스트먼트, 줌 인터넷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지수가 끊임없이 무너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소수의 종목에서만, 당일 강한 종목에서만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을 지금 삭제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또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던 박셀바이오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가가 27,000원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27,000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리고 장중에 장난이 나오냐 장난이 나오지 않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고 다시 고점 뚫어줄 종목이라면 결국에 27,000원 지켜주면서 거래가 될 것이고, 이게 그냥 장난질로 인해서 그냥 개미 투자자한테 고점에 넘길 목적이다 이러면은 결국에 이 27,000원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올라왔는데 현재 전 고점과 5일선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 고점이 8,880원, 그리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880원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 그리고 5일선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된다면 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예쁜 차트로 전 고점 위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슈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뮤직이라는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주봉이랑 현재 주봉 차트는 괜찮은 상태며 일봉도 전 고점 위를 뚫어준 상태입니다. 이것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 근처에 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발견을 하고서 과연 5,000원 뚫어주고서 시세가 나올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장난질이 심하거나 시초가를 못 지켜준다면, 아니면은 시초가와 그리고 전 고점을 못 지켜주게 된다면 또 최악의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무조건 종목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확보했음에도 결국에 전 고점 못 지키면서 좀 심하게 무너지는 종목이 있어서 종목을 100% 신뢰하지 말고 칼같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셀트리온 이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지켜봤는데 계속 상한가 풀리더니 결국에 상한가에 마감했으며 헬스케어가 7% 정도, 거래대금은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3.6%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제 생각으로 그냥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좀 눌림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 여태까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뭐 치료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잠깐 올라갔다가 음봉 뜨고 올라갔다가 음봉 뜨고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작하자마자 눌렸다가 이게 저번처럼 또 안 좋게 흘러간다면은 그냥 끝까지 눌리던가, 어차피 시초가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눌림에도 시초가를 좀 강력하게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는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고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도 있으며 시장이 안 좋긴 해도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에서 제대로 집중해준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초록뱀이라는 종목도 다른 종목에 거래대금을 양보해서 현재 쉬고 있는데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올라온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어야 되며 앞자리가 바뀌는 3,000원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또 거래량이 제대로 붙었을 때 반응이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8일 고점이 최근 들어서 높아 보이는 고점이 3,130원이며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고점이 3,14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랑 그리고 3,140원 정도 이 자리를 강력하게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또 그날 거래량과 위로 매물대 상황에 따라서 이 쉬어가는 구간과 다른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들인데 이 거래량들을 전부 다 돌파하는 이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3분당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또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조건 검색에 잡히는 종목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목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옥석 가리기가 점점 쉬워진다는 뜻이며 웬만한 종목들 전부 다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는 것보다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확실하게 강한 종목에서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 강한 종목의 움직임에 적응이 되어서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게 된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시초가랑 기준가를 통해서 주가는 움직이며 손절에 대한 칼 같은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이런 하락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이틀 남았는데 성공 투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것이며 절대 무리해서 매매 횟수를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